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 이제 손주하고도 사진 안 찍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참 힘없이 들리더라고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요. 아이고 참. 잠깐 침묵이 싹 흐르더니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얼굴에 늘어난 이 짙은 그림자들 때문에 제 미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활짝 웃는 제 모습이 참 좋았는데 말이죠. 이제는요,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거울 보면요, 마치 낯선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통화를 끝내고도 한참 동안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쿵쿵 두드렸어요. 손주 사진 한 장 찰칵 찍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이었던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하고 졸라도요. 아니야, 할미 오늘 피곤해 하고 슬쩍 피하신대요. 그 손주 순수한 눈망울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세월의 흔적은 누구에게나 꼭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흔적 때문에 스스로를 어둠 속에 푹 가두고 당당했던 미소를 송두리째 잃어버린다면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자, 잠깐만 거울 좀 보세요. 혹시 얼굴에 세월이 남긴 얼룩 때문에 마음에 그림자가 스르륵 드리워지고 있진 않으세요? 외출할 때 모자를 푹 눌러쓰게 되고 사람들 눈을 슬쩍 피하게 되진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점심 약속 잡자고 하면요. 에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며 핑계 대게 되진 않으셨나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에잇,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아휴,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요. 실제로 2023년에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60대 이후 분들 중에 무려 73%가 피부 얼룩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피한다는 거예요. 벌써 늦었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게다가요, 그중 58%는 우울감까지 호소하신대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박진수 박사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같은 분들의 잃어버린 피부 활력이랑 미소를 되찾아드리는 일을 해왔어요. 절망 끝에서 제게 전화하신 분들이 다시 활짝 웃으시는 모습 볼 때마다요. 제 가슴도 뜨거워져요. 지난 20년간 3,0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이 다시 빛을 되찾으시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88세까지도 피부가 되살아나시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 그림자까지 완전히 싹 걷어줄 비법을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 늙음 때문에 포기하는 거 고만할까요? 대신 희망을 이야기해봐요. 이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값비싼 시술도 아니고요.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도 아니에요. 병원 예약 잡고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주방이요. 그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있는 이것이거든요. 이 비밀만 알면요. 여러분 다시 미소 지을 용기가 생길 거예요. 손주들이랑 사진 찍는 게 즐거워지고요. 친구들 만나는 게 기다려질 거예요. 심지어 거울 보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이 영상 만나신 거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끝까지 저랑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삶에 다시 빛이 환하게 들어올 테니까요. 자, 이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 동안 방송작가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71세 이명희님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아한 옷 입으시고 밝은 미소 싹 띠신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유명인이셨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타도요. 어머, 이명희 선생님 하면서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얼굴에 김이랑 검버섯이 우르르 쏟아지듯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에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근데 말이에요. 거울 볼 때마다 상황이 자꾸 달랐던 거죠. 처음엔 콩알만 했던 게요. 어느새 파탈만 해지고요. 나중엔 동전만큼 커져 있더래요. 점점 더 짙어지는 얼룩들이 마치 제 영혼까지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서 외출이 지옥 같았어요. 그분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슈퍼마켓만 가도요. 사람들 시선이 제 얼굴에 딱 붙어 있는 것 같대요. 실제로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도요.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모임 연락 와도 핑계대며 거절하시고요. 매일 가시던 봉사활동도 싹 끊으셨어요. 30년 넘게 봉사하시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못 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입으시던 옷들은 옷장 깊숙이 처박혀버렸죠.
밝은색 옷은 꺼내지도 않으시고요. 온통 검은색 회색만 입으셨대요. 화려한 옷을 입으면 제 얼굴이 더 돋보여서 싫었어요. 스스로를 완전히 어둠 속에 푹 가둬버린 거예요. 심지어 남편분이랑 외출할 때도요. 당신 혼자 가요. 나는 집에 있을래 하시면서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와의 시간마저 거부하셨대요. 피부에 얼룩이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앗아간 거죠. 아이고 안타까워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통 혹시나 겪고 계세요? 피부 노화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존감이랑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드는 무서운 적이에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지면요. 나 자신이 누군지조차 헷갈리게 돼요. 혹시 아직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거든요. 그런데 절망적이던 이명희님한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알려드린 30초 루틴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파란 불빛처럼 희망을 쨍하고 비춘 거예요. 처음엔 에이 설마 반신반의 하셨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요. 근데 끈기 있게 실천하시니까 3주 만에 피부결이 스르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실 때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살며시 드는 거예요. 5주차 되니까 남편분이 먼저 알아보시더래요. 여보, 요즘 피부가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얼마나 울컥하셨는지 몰라요. 8주 후에 그분이 제게 손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 펼치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끈뜨끈 뜨거워졌어요. 마지막 문장이 이랬거든요. 선생님, 제가 다시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섰어요. 어제는 손주랑 사진을 50장도 넘게 찍었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이 제 삶의 가장 빛나는 명함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고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 2막이 활짝 열렸습니다. 잃었던 삶의 용기를 되찾는 순간이요. 저도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이게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이유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피부 노화랑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콕 짚어볼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 피부는 나이 들수록 잡티랑 주름한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이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피부 속에 색소 공장들이 있는데요. 나이 들면서 이 공장들이 단합이 깨지고 각자 도생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공장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멜라닌을 콸콸콸 쏟아내고요. 어떤 공장은 아예 문 탁 닫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 버려요. 또 어떤 공장은 일은 하는데요. 타이밍을 완전히 엉망으로 잡아서 밤낮 없이 계속 찍어내요. 좀 웃기죠? 마치 공장장이 술 먹고 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일한 결과가 바로 우리 얼굴에 생기는 울긋불긋한 얼룩이거든요. 2022년에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보니까요. 60대 이후엔 멜라닌 생성세포 분포가 무려 42%나 불균형해진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부위는 색소가 우르르 몰려서 진하게 생기고요. 어떤 부위는 쏙 빠져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룩덜룩 지도처럼 되는 거죠. 게다가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피부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턴오버라고 하는데요. 이게 20대의 2배 이상 느려져요. 20대 때는 28일이던 게 60대 되면 무려 60일 이상 쭉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긴 잡티가 피부 표면에 꽉 달라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치 얼굴에 껌이 붙은 것처럼요. 아무리 씻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긴급 경고예요. 여기에 더해서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라는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단백질들도 급격히 줄어들어요. 50대 되면 20대 때보다 30%가 줄어들고요. 70대 되면 절반 이상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게 파이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요. 피부도 탱탱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32년 동안 무역회사에서 일하시고 은퇴하신 69세 최동욱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때 야외 영업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중국이랑 동남아 쪽으로 출장 다니시면서요. 떼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죠. 그때는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요. 남자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하시면서 그냥 다니셨대요. 60대 중반 되니까 얼굴에 갑자기 검버섯이 우르르 쏟아지듯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광대뼈 부분이랑 이마 쪽이 심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가슴 아팠어요. 젊었을 때 햇빛을 우습게 봤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30년 전에 제가 미워요. 왜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매일매일 밀려와요.
우리가 젊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았던 햇빛이요. 피부 속에 작은 폭탄을 수도 없이 심어놨던 거예요. 자외선은 피부 DNA를 직접 공격해서 멜라닌 생성을 비정상적으로 촉진시키거든요.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피부 탄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60대 되면 이 폭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주름이랑 색소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요, 나이 들수록 피부 혈액순환도 30% 이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양분이랑 산소가 피부 깊숙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피부까지 도달을 안 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마치 물길이 막혀서 논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무너진 피부 장벽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피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다만 올바른 신호를 줘야 한다는 거죠. 피부한테 야,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결정적인 해답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주방이에요. 꿀이랑 쌀뜨물이거든요. 분명히 듣는 순간 그게 뭐가 특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꿀? 쌀뜨물? 에이, 그거 옛날 할머니들이나 쓰던 거 아니에요? 하면서요. 하지만 이 두 재료의 조합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천연 치유의 비밀이었어요. 조선시대 궁궐 여인들이 피부 관리할 때 썼던 비법이기도 하고요. 꿀이요,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에요. 피부 속 수분을 자석처럼 꽉 붙잡아서 주름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노화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최강의 항산화 전사거든요. 꿀 속에는 폴리페놀이랑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무려 200가지 이상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피부 속에서 녹슨 세포들을 쏙쏙 골라내서 청소해주는 거예요. 2020년에 유럽 피부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 보니까 천연 꿀의 항산화 지수가 합성 화장품보다 1.8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요, 꿀은 천연 항균 물질이라서 피부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억제해주거든요. 그래서 뾰루지나 염증도 함께 잡아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꿀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분자가 커서 피부 깊숙이 흡수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분도 피부 안으로 쑥 못 들어가면 소용없잖아요. 마치 문이 잠긴 집에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안에 사람이 못 먹는 것처럼요. 이때 쌀뜨물이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예요. 쌀뜨물 속에는 천연 미백 성분이랑 효소가 가득 들어 있거든요. 특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 효소들이 단단해진 묵은 각질을 스르르 녹여내면서 꿀 속 항산화 성분이 피부 깊숙이 미끄러지듯 흡수되도록 VIP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거죠. 마치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처럼요. 한국식품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 보니까 쌀뜨물의 오리자놀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38%까지 억제한대요. 그리고 쌀뜨물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요. 아미노산도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을 높여줘요. 28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신 66세 김순자님은 이 비법 듣고 처음엔 코웃음 치셨대요. 에이, 그런 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 비싼 화장품도 다 써봤는데 소용없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2주 만에 피부톤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느끼신 거예요. 거울 보는데요. 제 얼굴이 한 톤 환해진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지금은 주변 분들한테 이 비법을 열심히 알리고 계시죠? 같이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도 다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황금 비율이에요. 쌀뜨물 큰 숟가락 3스푼 대 천연 꿀 작은 숟가락 반 스푼. 이 비율 꼭 지켜야 돼요. 왜냐고요?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임 때문에 모공이 꽉 막혀서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약해져요. 이 비율은 제가 수백 번 실험해서 찾아낸 최적의 배합이에요.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해결책도 알았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 일상에 착 녹여낼 수 있을까요? 복잡하면 절대로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4단계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비법을 우리 일상에 물 흐르듯 녹여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단계만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이 헹궈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뜨거운 물은 피부 유수분 균형을 깨뜨려서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딱 좋아요. 체온보다 살짝 낮은 정도요. 손등에 대봤을 때 시원하네 정도면 돼요. 이때요, 수건으로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눌러서 물기만 잡아주세요.
피부가 생각보다 연약하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조금만 세게 문질러도 상처가 나요. 거칠게 문지르면 표피층이 상처받아 오히려 노화가 빨리 와요. 마치 얇은 종이를 문지르면 찢어지는 것처럼요. 세안할 때 클렌징 폼은 너무 자극적인 건 피하시고요. 순한 제품 쓰세요.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보다는 크림 타입이나 젤 타입이 좋아요. 다음으로 황금 비율로 만든 꿀물을 화장솜에 흥건하게 적셔주세요. 화장솜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요. 그리고 잡티 부위를 중심으로 톡톡,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이때요, 손으로 직접 바르지 마시고 반드시 화장솜 사용하셔야 돼요. 손에 있는 세균이 혹시나 옮겨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요, 손톱 사이나 손금 사이에 세균이 숨어 있어요. 톡톡 두드릴 때는 피부에 리듬감 있게 두드려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피부가 놀라고요. 너무 약하게 하면 흡수가 안 돼요. 딱 동전 하나 놓고 두드리는 정도의 힘이면 돼요. 특히 기미랑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두드려 주시고요. 순서도 중요해요.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세요. 이마는 중앙에서 관자놀이 쪽으로요. 볼은 코 옆에서 귀 쪽으로요.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잘 되거든요. 여기서 결정적인 비밀이 나와요. 도포 후에 딱 3분 동안 편안하게 눈 감고 기다리세요. 이 3분이 꿀 속 영양분이 피부 속으로 쏙쏙 스며드는 골든 타임이거든요. 너무 짧으면 흡수가 덜 되고요. 너무 길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딱 3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3분 동안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계시면 돼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내 피부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마음이 편안하면 피부 재생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거든요. 3분이 지나면 타이머가 울리거나 시계를 보시고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3분 후에 물로 깨끗이 헹궈 주시고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재빨리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수분 장벽을 꽉 잡아줘야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헹굴 때도 미지근한 물로요. 20회 정도 충분히 헹궈주세요. 꿀이 끈적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헹궈야 돼요. 물기 닦을 때도 역시 톡톡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시고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1분 이내에 보습 크림을 바르셔야 해요. 이때가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보습 크림은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가볍게 스며드는 제품이 좋아요. 보습 크림 바를 때도 순서가 있어요. 가장 건조한 부위부터 발라주세요. 보통은 볼이나 턱 라인이 제일 건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마, 코 순서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이 루틴을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세포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골든 타임이거든요. 이 시간에 영양을 공급하면 효과가 2배, 3배로 쑥쑥 늘어나요.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이랑 멜라토닌이 이 시간대에 왕성하게 분비되거든요. 이 호르몬들이 피부 재생을 돕는 최고의 조력자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전에 영양을 공급해 놓으면요. 밤새 피부가 열심히 회복 작업을 하는 거죠. 아침에 하시면 안 되냐고요? 아침에는 피부가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모드로 전환돼요.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생보다는 보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우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항상 테스트부터 하시는 게 안전해요. 또 당뇨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꿀의 당분이 피부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요. 혹시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사용하세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피부는 겉만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1.5리터 이상 물 벌컥벌컥 마시고요. 밤 11시 전에는 푹 주무시고요. 채소랑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피부 속부터 건강해야 겉으로 빛이 나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랑 오메가-3 같은 생선 드시면 더 좋아요. 흡연하시는 분 계시면요. 담배는 피부에 최대적이에요. 담배 한 갭이 피우면 비타민C가 25mg씩 파괴된대요.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담배 피우시면 소용없어요. 꼭 금연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자외선을 막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꼭 챙기시고요. 선크림도 빼먹지 말고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 쓰시면 돼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나오니까요. 매일 발라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저 매일 저녁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 5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되돌려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 피부 노화의 진짜 원인이랑 결정적인 해결책을 함께 살펴봤어요. 잘못된 상식은 이랬죠. 나이 들면 피부 늙는 건 에이 어쩔 수 없다. 비싼 화장품 써야 효과 있다. 병원 가서 시술 받아야 나아진다. 이미 늦었으니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주방에 있는 천연 재료로도 충분히 피부를 되살릴 수 있다. 정확한 비율이랑 시간만 지키면 된다.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나이는 숫자일 뿐 피부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만약에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얼룩은 짙어지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요. 외출이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죠.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요. 옷 고르는 것도 의미 없어지고요. 결국 삶의 질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가족들이랑도 거리감이 생기고요. 손주들이 사진 찍자고 해도 거절하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요. 피부는 스르르 부드러워지고 톤은 환해지면서 자신감이 샘솟아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기다려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나 오늘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삶 전체가 활기차게 빛나기 시작해요.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하게 되고요. 손주들이랑 사진도 자신 있게 찍게 돼요. 옷장에 처박아뒀던 예쁜 옷들도 꺼내 입게 되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비법 실천하신 지 3개월 되니까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프로필 사진 찍으러 사진관 가셨대요. 선생님,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주방으로 가셔서 쌀뜨물 큰 숟가락 3스푼이랑 천연 꿀 작은 숟가락 반 스푼을 섞어보세요. 그리고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얼굴에 톡톡 두드려 바르고 딱 3분 기다린 후에 헹궈내세요. 이게 다예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을 되돌려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는 여전히 스스로 빛을 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잠시 그 방법을 깜빡 잊었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0초의 약속은 그 힘을 다시 일깨우는 사랑의 손길이 될 거거든요. 얼굴에 생긴 몇 개의 얼룩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세월의 흔적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예요. 그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요.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법은 여러분의 당당했던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작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제 망설임은 끝이에요. 오늘 밤 주방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시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손주 사진 찍는 것도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요. 거울 보는 것도요. 모두 다시 즐거운 일상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의 미소가 다시 빛나는 그날을 꼭 보고 싶어요. 자, 혹시나 꿀 알레르기 있으신 분, 민감성 피부이신 분, 특정 질환으로 피부과 치료받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 후에 진행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사용 중에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비법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박진수가 직접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이 비법 실천하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꼭 후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한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의 피부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에 거울을 보면 분명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이 영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